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1986년 1월 7일 개각을 통해 경제부총리가 된 김만재 씨.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면요, 간혹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관료다. 네, 사실 이런 말을 하게도 생긴 게 1985년 G5 재무장관의 플라자 합의 이후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본격적인 삼저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흑자 경제가 이어졌습니다. 김만재 씨가 경제부총리로 발탁될 때가 1986년 1월이니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라는 우리에게 정말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 주었던 플라자 합의. 대체 이건 뭘까요? 플라자 합의는 세계 경제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경제 합의다. 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을 유도한 플라자 합의. 이 합의 이후 우리 경제는 삼저 시대를 맞게 된다. 삼저 호황의 배경에 대한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실장의 설명. 삼저 호황 또는 삼저 경기라는 현상이 나타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삼저라는 게 그냥 우연히 갑자기 여건이 바뀌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전두환 정부 초기에 강력한 구조조정, 전두환 정부가 7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온갖 종류의 거품들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행히 80년도 중반 이후에 국제적으로 금리가 떨어져서 우리 외채 부담을 덜게 되고, 또 저달러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제 엔고가 되면서 우리의 수출 역량이 급신장되어서 무역 흑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하는 이제 삼저 경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의 여러 가지 국제적 여건뿐만 아니고 한국 내부의 어떤 도약 가능성이 이미 정비가 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아이고,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임 경제부총리 김만재. 그가 인근식당으로 경제기획원 기자들을 불렀다. 일종의 취임 인사인 셈인데 1986년 초 어느 날이었다. 부총리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내 좀 늦었는데 뭐라도 좀 자시지. 예? 청와대 다녀오셨다면서요? 지금 오시는 길입니까? 아따, 소문 한번 빠르다. 예? 각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신임 경제부총리가 정해지 각하께서 하실 말씀이야 원래 뻔한 거 아니요. 경제를 확실하게 좀 살리놓으라. 그거지 뭐. 예. 부총리님. 예. 청와대 들어가시면 요즘도 경제 관련해서 각하께서 말입니다. 일장 훈시를 하십니까? 본인이 인자 경제 전문가라 자부하시는데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요. 지난번에 청와대 들어갔다가 각하께서 말 안 끊으셔서 아주 혼났습니다. 화장실은 가야 하는데 일선 언론사 경제 부장들을 붙들고 일장 경제 강의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요즘은 경제학 교수들한테도 경제 강의를 하신다면서요? 당신이 경제 강의를 하시지만 그래도 밑에 사람들이 진언을 올리모요. 들어야 될 말씀은 또 들으십니다. 투자 확대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얘기입니까? 김 부장. 안 그래도 한마디 하락합니다. 각하께서도 좀 불쾌하시던데 지금 태어나는 아들이 짊어진 빚이 얼마다. 그런 기사 좀 쓰지 마소. 저는
투자 확대 부분을 여쭤본 건데요. 그거는 당연히 합니다. 예? 그거 하라고 401 경제수석이 날 전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빚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말이지, 아주 경제가 결단이 난 것처럼, 자꾸 그래 기사를 쓰는 건 안 좋아요. 예. 사실 1985년 말 당시 총 외채는 무려 467억 달러였다. 외채 망국론이 팽배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외채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보도가 있다. 1985년 9월 7일 동아일보 사설의 일부분. 노인에서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국민 한 사람당 1,000달러를 훨씬 넘는 빚이다. 1년 GNP의 5%가 그 빚으로 나간다. 7%를 수출해봐야 국내에 남는 추가 소득은 2%다. 뼈 빠지게 수출해봐야 그 가운데 13%가 이자로 나간다. 외채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돈 벌어서 남 주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단기 외채의 비중이 커서 갚아야 할 원금을 또 빚을 내는 꼴인데 지금은 빚 얻는데 어려움이 없다지만 국제금융질서에서 위기라도 생기면 언제 외화부도가 날지 불안하다. 1985년 G5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었다지만 당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 기자들은 이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후 3조 호황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엄청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걱정은 쑥 들어가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임에는 분명하다. 요새 신문을 보면요. 아주 제가 조마조마해 죽겠습니다. 그 즈음 민정당 대표인 노태우가 대통령 전두환을 찾았다. 조마조마하다. 뭐가? 빈말입니다. 외채요. 요즘 태어난 참 각하께서는 싫어하시는 말씀인데. 싫어하나 마나 내 들어야 할 말이만 들어. 계속해봐. 예. 외채가 그렇게 많은데 투자를 확대한다 하면 그게 투자를 확대하면 시중에 돈이 넘치날끼고 돈이 넘치나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각하께서 물가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다 허사가 될까 그게 좀 걱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걱정이다. 예. 학원은 허구한 날 데모에 민추협 김영삼 공동의장이 신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야당의 구심점이 생긴 이 마당에 이 자칫 경제까지 시끄러워지면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 마당에 경제까지 시끄러워지면 와 당신이 대통령 되는데 뭐 어려움이 생길까봐?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알아 노태우. 예. 당신이 말이야 내 친구이기는 하지만 이 또 솔직한 말로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지. 예. 그나마 말이지 경제 공부도 이제 좀 해야 안 되겠나? 각하. 경제 공부 좀 하소. 내 보기에 당신의 경제도 너무 몰라. 내 그동안 정권을 잡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어. 부실기업 정리하고 물가도 안정시켰다고. 예. 그래 여건을 만들어 놓아서 이제 투자를 확대할 때가 된 거다. 내 이 판단을 한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뭐로 공부를 좀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렵겠습니까? 예? 필요하다 하면 해야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나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확연하게 달랐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이후의 관심사도 달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시 경제 문제에 치중했던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외교 등의 문제에 치중했습니다. 공산국가의 수교 등이 노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주업적 아닙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평가를 섣부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면만을 놓고 본다면 노 전 대통령보다는 전 대통령이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굿샷은 뭐지? 당신들은 내 공이 페어웨이하고 러프 사이에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거 안 보입니까? 에? 대표님, 저러니. 오늘따라 신경이 좀 날카로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알 거 없고. 요즘 청와대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떤가? 안기부 특보 입장에서 청와대 돌아가는 세세한 거를 다 알겠습니까만, 각하께서는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각제?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성제를 안 해도 되고, 또 대표님께서 정권을 잡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봐. 박특보. 예, 경제 좀 많아? 경제요. 응, 경제.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수석한테 그 경제를 좀 배웠다고 큰 소리를 얼마나 치던지 말이야. 대표님께서 김종인 의원을 만나신다 들었습니다만, 그게 대권을 위한 경제공부 아닙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김종인 의원. 오랜만입니다. 김종인. 최근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그 사람이다.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관련 공약을 이끌었던 인물. 중앙일보에서 경제 전문 기자를 지낸 이장규 씨의 책 실록 60 경제 가운데 일부분이다. 두 사람은 1982년 실명제 실시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같은 배를 탔던 사이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강력히 밀어붙일 때 민정당 안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반대 논리를 전개했던 인물이 김종인이었고, 노태우 또한 반대 입장에 섰다. 당시 민정당 내에서는 금융실명제 실시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하다는 막연한 우려와 주장만 나왔지 반대 논리를 조리 있게 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가운데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박정희 시대의 부가가치세 도입 과정에서도 정부 자문 경험을 쌓았던 김종인이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며 반대에 앞장섰던 것이다. 이때부터 노태우 눈에 김종인이 들게 된다. 내 김 의원을 자주 만난다 하면서 그동안 격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각하께서 말이요. 투자 확대를 생각하고 계신데 이 투자를 확대하면 수출이 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릴 낀데 선거 앞두고 인플레이션이라도 생기면은 그건 큰일 나요. 경상수지 흑자가 정말 꿈같은 얘기입니다만 감당할 수 없게 늘어나면 흑자는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간혹 경기가 반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속되지 못했고요. 그럼 김 의원은 향후 경제를 어찌 보고 있어요? 경제는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지금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G5 재무장관 회담 이후 엔화 가격이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수출 환경은 좋아진다고 봐야죠.
김 의원이 나를 좀 도와줘요. 예? 그냥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을 경제 참모로 기용할 거니까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해요.